전환기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했습니다. 계엄을 옹호해온 전 씨를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치켜세우고 고든창, 모스탄, 소년부 목사 등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해온 이들을 언급하며 감사와 안부를 전해달랍니다. 이어 저 역시 옥중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고난의 시간이지만 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. 말미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란 내용의 성경 구절도 덧붙였습니다.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에도 변호인단을 통해 재판에 출정해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게 제가 해야 할 투쟁이란 메시지를 냈습니다.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도 사과와 반성은 없이 여전히 지지세 결집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. 국민의힘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없이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당장 옥중 편지를 등에 업은 윤어게인 세력은 당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입니다. 그 차가운 아스팔트에 나와서 외쳤던 그 국민들이 지금의 국민의힘을 살려낸 것이고,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냐 윤어게인 주장하는 사람 장동익 대표도 이제는 일관되게 가야 돼요. 2020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옥중 서신을 통해 태극기 세력을 향해 결집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. 하지만 중도층의 마음을 얻지 못하며 그해 총선에서 당시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에 참패했습니다. JTBC 강희연입니다. 법정에 들어서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청석을 쳐다봅니다. 방청객 일부가 일어나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머리 위로 손을 올려 하트를 만들어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웠기 때문인데요. 법정에서는 절대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. 예전에 법정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절대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.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. 재판장님, 예. 저 때문에 오신 분들한테 제가 당부 말씀을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? 자신의 지지자들인 만큼 내가 조용히 해달라 얘기하면 듣지 않겠냐는 겁니다. 하지만 지규현 재판장은 그럴 필요 없다며 발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. 아니요, 피고인께서 뭐 그런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하지가 않은 것 제가 같습니다. 나가면서는 좀 법정의 정수와 이런 경건함을 유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, 피고인과 어떤 관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법정은 판사들 때문에 뭐 검사들 때문에 변호사들 때문에 질서를 유지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법원이라는 기관에 대해서 또 법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의 신성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협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.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. 정치인 체포 지시 등 내란 가담 관련 질문엔 묵비권을 행사한 겁니다. 그러면서도 본인은 계엄에 반대했다며 선택적으로 답했습니다.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비상조치권이라 할지라 그래도 그는 불가능합니다. 또 급하게 술도 한두 잔 들어간 게 있어서 감정이 격해져서 제가 무릎 꿇고 그러고 말씀드렸습니다. 윤 전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었다, 질서 유지용이었다며 계몽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 충암파이자 계엄의 행동대장 여 전 사령관은 그 면전에서 제정신이면 계엄에 동의하겠냐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. 지금 대한민국 군인 중에 계엄에 동의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? 대한민국 군인 중에 중견 간부 이상이 제정신인 사람이 계엄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? 윤 전 대통령은 여 전 사령관을 직접 신문하며 자기 모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. 여 전 사령관에게 체포 사전 준비를 안 하지 않았냐며 수사지휘 관련 질문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뭐 체포하고 막 잡아들이는 계획으로 지금 막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은 그 미리 다 저 사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, 방첩사령관을 하면서 방첩사를 지휘하는 입장이라 한번 제가 그런 상식적인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. 지난주엔 여 전 사령관이 수사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다고 주장했었습니다. 뭐 도대체 방첩사령관이라는 놈이 이거 수사에 시읒자도 모르고 이거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저 양반이 도대체 이런 거를 여인영이한테 시키고, 이게 좀 연결이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? 제가 지금 아까 물었잖아요. 수사도 모르는 자에게 지시할 리가 없다고 하다가 같은 사람에게 수사 지휘를 세세히 물으며 체포 명단의 실행 가능성을 부인한 겁니다. JTBC 김혜리입니다. 윤석열 전 대통령은 2차 체포 집행 사흘 전인 지난 1월 12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. 보안성이 강한 시그널로 보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. 보수 유튜브 링크를 보내며 한남동을 지키는 시민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.
그러자 김 전 차장은 대통령님을 위해 길바닥에서 고생하는 지지자들을 생각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다지겠다고 답했습니다. 윤 전 대통령이 보낸 링크는 젊은 시각이란 유튜브 채널 영상으로 본인의 지지율이 올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왜곡되는 이런 방송만 하고 그거에 이제 속았던 거죠. 그런데 지금은 몇 퍼센트라고요? 46%. 체포를 피해 관저에서 버티며 보수 유튜브를 챙겨봤던 겁니다. 윤 전 대통령이 보수 유튜버에 의존했다는 지적은 앞서도 나왔습니다. 보수 유튜버가 대국민 담화를 해야 한다고 말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나와서 왜 비상계엄이랑 비상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혀달라. 시간이 별로 없다. 다음 날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.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?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보수 유튜버와 지지자들에게 따로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. 대통령이 친서를 보냈잖아, 친서. 아멘! 여러분 몸 상할까봐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. 할렐루야!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김 전 차장에게 자신의 지지율이 올랐다는 언론 기사의 링크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지율이 오를 것을 기대하며 시간 끌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. JTBC 윤정주입니다.